이더에 대한 조롱이 그에 달했을 때가 이더 매수 시점이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코인 시장엔 소래 향기가 촬영 시각은 10월 28일 낮 12시 30분입니다. 소래 향기가 지금 시장에 크립토 시장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해도 알트 시즌은 힘들 것 같다. 8만 달러 넘어야 된다라고 해시키 캐피탈이 보고서를 통해 전망했습니다. 8만 달러면 조금만 더 오르면 되지 않나요? 그럼 알트 시즌은 오는 건가? 알트 시즌은 언제 올까? 오긴 올까? 사실 이번 장에 가장 궁금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온다라고 하고 있고요. 저도 뭐 지난번에 알트 시즌 이제 안 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왔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불장이라고 하는 기준을 비트코인 가격으로 보자면 불장이 추동된 이유가 바로 비트코인 ETF의 승인 거래거든요. 그러면서 외부에 있던 다른 크립토가 아닌 외부에 있던 자금이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으로 들어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크립토 시장 내부의 자금 순환에 따라서 알트코인이 올라간 게 과거였다면 이번에는 크립토 외부 자금이 시장으로 들어와서 비트코인 가격만 오른 거잖아요. 코스닥 시장 말씀을 드렸는데 알트 시장이 코스닥처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스닥에서 보면 두각을 나타내는 급등하는 기업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약세장이건 불장이건 어느 시절에는 급등하는 기업은 있어요. 하지만 코스닥 지수 전체가 시장 전체가 오르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역시나 진짜 무차별하게 오르는 알트 시즌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올 것 같고, 다만 몇몇 알트가 두각을 나타내는 시장은 올 것 같아요. 그 몇몇 알트가 두각을 내는 게 이른바 테마성으로 보자면 밈코인이 두각을 나타냈었고요. 이게 더 힘들어요. 전반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오르는 것만 오르니까 내가 그 오르는 걸 잡아야지 내가 수익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미치도록 어렵죠. 그래서 알트 투자가 힘들다라는 거죠. 어쨌든 알트의 대장은 누군가요?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 한번 보겠습니다.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눈여겨보는 건 이 민트색인 달러 기준 가격이 아니라 이 주황색인 BTC 기준, 비트코인 기준 가격입니다. 최근 1년 그래프인데 이 주황색을 보자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전의 계기를 6월 달에 좀 보여주는가 싶었는데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거를 좀 더 시계열을 길게 봤어요. 비트코인 대비한 이더리움 가격은 21년 4월 1일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FTX니 루나 사태니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떨어지고 이더리움도 급락했지만 그냥 둘 다 떨어졌어요. 비트도 떨어지고 이더 떨어지니까 비트 대비한 이더리움 가격을 보자면 여전히 높은 수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0.06, 뭐 이 사이 0.08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서 비트 가격이 올라오니까 이더리움 가격은 상대적으로 떨어진 거죠. 그리고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더리움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지는 건 비트코인과 달리 비트코인은 새로운 수요처가 나온 거죠. ETF. 그런데 이더리움은 파는 사람만 있어요. 사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익명 고래나 ICO 참가 주소나 재단이나 이더리움을 지속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 매도세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올 거예요. 고래들도 이젠 포기하는지 BTC 포지션을 잡았던 고래들이 롱 포지션을 축소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안 오를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포지션을 축소하고 이더리움을 코인베이스에 입금하면서 정리를 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고래들도 이제 포기하나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을 어쨌든 만들었던 비탈릭에 대한 분노가 이제 그게 달하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특히나 이제 이더리움 재단이 이제 파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선 열받죠. 니들이 파니까 가격이 떨어진다. 물량만 놓고 보면 재단이 파는 물량은 얼마 안 돼요. 하지만 심리적으로 재단마저 파는 코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인지 비탈릭이 나 지난달에 이더리움 매도 안 했다라고 변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변명을 했어요. 그리고 재단이 판 거는 운영 자금이 필요해서 그런 거다. 어쨌든 그 재단이 굴러가게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그 돈이 필요한 만큼 이더를 팔 수밖에 없는 거다 라면서 인위적으로 뭐 이더리움에 대해서 안 좋게 본다거나 이더리움 우리가 팔아서 이더리움 가격이 안 좋다거나 이런 건 아니다를 해명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2017년에도 그렇지만 비탈릭은 가격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생태계 발전이나 체인의 그 개선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는데 가격에 대해서는 그닥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하나 싶으면 떨어지고, 상승하나 싶으면 떨어지고, 저항선 돌파를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가격 전망도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게 더 문제인데요. 제가 TVL이 줄어든다, 이더리움에. 그게 이제 펀더멘탈적인 문제라고 봤잖아요. 더 이상 이더리움이 디파이 플랫폼으로서의 가장 인기가 있는 플랫폼이 아니라는 거죠, 체인이. 게다가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 하루 거래량을 보니까 베이스한테 밀렸어요. 솔라나한테도 밀렸습니다.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게 플랫폼이라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 플랫폼인데, 그 발행 플랫폼에서 이더리움보다 베이스라는 레이어 2가 더 인기라는 거예요. 솔라나 같은. 이건 이더리움의 플랫폼으로서의 근본적인 경쟁력에 대한 의문을 낳게 하는 부분이죠. 물론 이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보면 이더가 레이어 2와 경쟁하는 느낌이지만, 길게 보면 레이어 2가 확장되고 레이어 2가 성장하는 건 이더의 긍정적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시그넘 리서치 책임자가 분석을 한 건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레이어 2가 이더리움 시장 뺏는 것 같지? 아니야. 길게 보면 어차피 레이어 2가 크는 건 이더리움이 크는 거야.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단기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더리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 앤디라는 분이, 이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이걸 이제 영어로 썼는데 이거를 이제 돌비코의 코인 정복에서 한글로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 이더리움에 대해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온갖 부정적인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L2는 에런의 기생적이다. 에런은 확장할 수 없다. 비탈릭은 좋은 리더가 아니다. 더 많은 L2는 필요 없다. 울트라 사운드 머니는 거짓말이다. 재단은 매달 엄청난 양의 이더를 팔고 있다. 로드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더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더리움의 미래는 코인베이스다. 솔이 이더를 역전할 것이다. 이런 이더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들이 득세한데, 요걸 반대로 보자면 센티멘트가 바닥이니까 오히려 이 바닥 매수 찬스다 라고 이 앤디는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컨센서스가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기울 때는 지금의 이더에 대해서 좋게 본 사람이 없잖아요.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보통 최선의 선택이다. 대중과는 반대로 가라 이거죠. 이더 자산에 대해 강세를 보일 때이며, 지금이 L2는 이더리움 생태계 확장의 논리적인 다음 단계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L2가 크면 결과적으로 이더에 도움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나는 이더 맥시가 전혀 아니다. 이 앤디가 그래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보면 반대편의 기회를 생각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과 반대로 가야 된다. 우리가 늘 하는 약간 속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에 이더에 대한 조롱이 그에 달했을 때가 이더 매수 시점이다라고 하잖아요. 현재 이더리움은 센티멘트 및 가격 저점의 가능성이 높다. 모든 것이 반꿀 랠리를 위한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트윗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분위기가 반꿀 찬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투자 판단은 어떻게 되실까요? 실제로 여전히 국내 투자자들도 이더 상승을 믿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이번 사이클에서 4,000달러 회복할 거야 라고 절반 이상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잘 나가는 건 솔라나입니다. 자, 민트색이요, 솔라나의 달러 가격입니다. 달러 가격으로 보자면요, 기존 2차 불장 때 기록한 21년에 기록한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약간 모자라죠. 그런데 이 보라색은 이더리움 대비한 솔라나 가격이거든요. 21년에 기록한 고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솔 이더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솔라나의 강세를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건 말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더리움이 1차, 2차 불장 때 강세를 보인 게 플랫폼으로서의 쓰임새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1차 때는 뭐예요? ICO 플랫폼이었어요. 거의 모든 알트코인이 다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자금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다가 ICO 열풍 식으면서 이더 가격도 전체 코인 시장도 이제 추락을 했었죠. 두 번째 이더리움의 쓰임새는 뭐였냐? 디파이 플랫폼이었어요. 지금이야 여러 플랫폼에서, 여러 체인에서 디파이 앱들이 나오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이더리움에서 최초의 디파이 앱이 나왔습니다. 이더리움은 당시 새롭게 등장한 테마, 탈중앙화 금융의 기본 체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도 강세를 보인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솔라나가 왜 강세냐라고 보면 밈코인입니다. 최근 들어서 보니까 밈코인 열풍이 불고 있거든요. 그 밈코인의 기반이 되는 플랫폼이 바로 체인이 솔라나죠.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이 밈코인 열풍을 보이는 게 옛날 ICO 열풍과 비슷하네 라는 거예요.
그러면 ICO 열풍 당시에 플랫폼인 이더가 강세를 보인 거고 지금은 밈코인이 강세니까 그 밈코인의 플랫폼인 솔라나가 강세를 보이는 건 너무 당연하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럴듯하죠. 게다가 트럼프가 만약에 이기면 솔라나 ETF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해리스가 이기건 트럼프가 이기건 비트코인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겁니다. 둘 다 누가 되건 비트코인은 잘 나갈 거예요. 하지만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얘기가 다릅니다. 알트코인은 규제 이슈와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리스보다는 트럼프 당선 쪽이 규제 관련돼서 조금 더 포용적으로 정책을 펼 겁니다. 특히나 ETF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현재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ETF만 나와 있지만 트럼프가 돼서 SEC 수장을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아마도 다른 코인의 ETF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장을 신청한 ETF는 솔라나와 리플 ETF가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알트코인 얘기인데요. 코인베이스 벤처스 요새 제일 잘 나가는 VC죠. 여기가 뭐에 집중하느냐? 크립토와 AI 융합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라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보고서 발표했는데 뭐라고 했냐? 투자 초점을 순수 크립토에서 여기는 크립토 VC였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야. 크립토 플러스 인공지능으로 전환할 거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코인 투자할 때 인공지능 관련된 것만 할 거야 라는 선언입니다. 과연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는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인공지능에서 투자 기회를 찾으셨으면 하는데 찾기가 쉽지 않죠. 때문에 알트 투자가 어렵다는 거고요.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